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네요. 이렇게 많이 모인 지가 올해는 처음입니다. 올해는 처음인데, 자, 오늘 특별한 특강이죠. 자, 림프 디톡스. 자, 저희 팀에서 한 6개월 전에 처음으로 림프 디톡스를 했었어요. 그때 해보신 분들 꽤 많으시죠? 그때 공통적으로 반응이 엄청나게 핫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디톡스를 이제 하게 되었고, 일단 너무 호기심이 가더라고. 림프라는 그 말에. 너무 그 하수구 청소 너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3년 넘게 아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톡스를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정말 그 기간도 그렇고 10일이라는 그 기간 그리고 금액 그리고 반응 효과 그리고 전파력이 가장 좋았어요. 가장.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강의를 맡게 된 이유도 가장 많이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딱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그분들의 소개,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하고 나니까 너무 느낌이 좋아서 너무 몸이 가볍고 굉장히 체감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정말 많이 전달했어요. 그 3개월 안에 20명 넘게 거의 저랑 이하로는 한 3, 4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림프 디톡스를 진행한 후기가 되게 좋았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 팀에서 단체로 하는 이제 시즌 2입니다. 올해로서는 처음이죠.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할 거가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 림프 디톡스가 제대로 알고 해야, 내용을 좀 알고 해야 효과가 크고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일단 이 내용들을 알고만 있어도 굉장히 앞으로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제 뭐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툴이 되실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림프 디톡스. 림프는요, 우리 몸에 뭐예요?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 면역의 최전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무언가 에너지를 내고 그런 활동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독소가 나와요. 자, 찌꺼기, 자, 쓰레기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이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 몸에 막 독소들이 막 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 더럽죠? 냄새도 나고 막 썩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대청소라고 저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톡스는 사실 많은 디톡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다이어트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디톡스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에 본래 가지고 있는 자가 면역, 자생 능력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뭐 나쁜 거 많이 한다 해서 매번 이제 독소가 생겼다 해서 계속 아픈 거는 아니잖아요.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의 이제 디톡스들은 그 이제 배출하는 능력을 올려요. 그 기능들에. 뭐 간 디톡스, 간의 기능을 올려서 배출을 잘 되게 하고, 뭐 혈관 디톡스, 혈관을 청소하는 거. 그리고 뭐 자궁 디톡스, 장 디톡스, 요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 기관들의 기능을 올려서 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럼 나는 뭐 별로 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이 환경이 정말 건강하게 살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되어 있거든.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뭐 환경부터 뭐 환경 오염, 각종 이제 잘못된 먹거리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 뭐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데 오늘 얘기해드릴 이 림프 디톡스는요, 정말 이 내 몸의 하수구, 우리 몸의 최전방이 그 하수구를 이제 뻥 뚫어주는 아이예요. 자, 우리가 보통 평소에도 청소를 하는 거를 하죠. 이제 아파트 청소를 하는데, 아파트 왜 전체 청소할 때 물탱크 있잖아, 물탱크. 자, 우리가 물탱크 청소 1년에 한 번 하나, 한두 번 하나요? 그 물탱크를 청소하면 어때? 물탱크부터 그 관들을 싹 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 아파트 같겠지. 흐르는 물은 굉장히 깨끗하고, 대청소를 확 해버리면 조금씩 청소를 조금씩 해도 훨씬 깨끗하죠. 그 청소하는 것보다 그냥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내 몸 물탱크 청소를 쫙 관까지 다 싹 한번 청소를 하는 거. 자, 그게 이제 림프 디톡스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나한테 필요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질병이요.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 질병이라는 상태로 갈 때,
갈 때. 그게 하루아침에 갑니까? 하루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나 당뇨야. 하루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나 고혈압이야. 뭐 그렇대. 뭐 병이 막 생겼어. 눈 뜨자마자. 아니죠. 반드시 건강한 상태에서 이 질병으로 가는 그 단계별로의 이제 그 수많은 대사질환, 대사증후군,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전조 증상.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질병으로 가는 거를 이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외국 사람 이름이. 자,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우리 자연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래서 질병을 7단계로 나누었어요. 7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질병의 7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질병의 첫 번째 단계. 자, 일단 무기력과 피로입니다. 자, 무기력, 피로. 이게 1단계예요. 이 무기력하고 필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몸에 좀 미세한 염증들, 독소들이 돌아 생긴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건강할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미세한 독소들이 생겼어. 자, 그 아이들이 온몸을 막 돌아다녀요.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상처를 내겠죠. 그래서 작은 염증들이 내 몸에 막 퍼져 있어요. 자, 그러면 무기력하게 되고 이제 피로감을 느껴요. 자, 우리가 그 많은 이제 자연의학 책들 건강 서적들을 읽어보면 그 만성 피로가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들의 전조 증상이라 하거든요. 그 만성 피로를 무시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몸에서 염증이 생겼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꾸 이제 피곤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1단계는 질병의 씨앗이 심어졌다 보시면 돼요. 자, 솔루션은요? 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면 돼요. 제대로 쉬면 돼. 푹. 자, 그런데 현대인들 우리 어때요? 우리들 보통 바쁘죠? 뭐 피곤한 것쯤이야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또 삼겹살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뭐 새벽 2시, 3시 돼서 안 자고 막 잠도 안 자고 뭐 이런 계속 돌아다니죠. 이런 생활들을 그냥 합니다. 그냥 신호를 그냥 무시를 하죠. 가볍게. 그러면 우리 몸은 생각합니다. 자꾸 이거 미세 염증들이 돌아다니는데 자꾸 내 몸에 독소가 돌아다니고 염증을 막 일으키는데 이것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몸은 생각해요. 자가 면역 반응. 그래서 두 번째는 어쩌면 얘네들을 못 돌아다니면 자꾸 상처를 내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게 가둡니다. 가둬요. 어디로 가두냐면 그 혈관 안으로 가둬버려요. 자, 그걸 독혈증이라고 하거든요. 자, 왜?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뭔가 나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전술을 짜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전쟁하기 좋은 위치로 적군들을 몰아가지고 몰아서 내가 유리한 상태인 그런 환경에 내 적군들을 몰아버리면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 뭐예요? 어, 내 몸의 외부 바이러스들을 잡아먹는 포식자, 이 백혈구가 혈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소들을 좀 없애라고 혈관 쪽으로 이 독소들을 몰아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혈액이 복잡해지겠죠. 여기 독소들이 혈관에 많아. 그럼 혈액에 조금의 문제가 생겨요. 혈액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 두통도 막 일으키고, 막 어깨 결림도 막 일어나고, 뭐 약간 미미한 고지혈증 같은 거 이런 것들 건강검진 받으면 약간 혈액이 탁하네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도 뭐 이 정도는 뭐 하면서 무시를 해버려요. 몸에 보낸 신호를 또 무시를 해서 이렇게 놔두죠. 그럼 똑같은 생활 습관도 안 바꿨어. 그냥 그대로 놔뒀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또 다음 단계를 생각해요. 그래도 혈관에 계속 독소가 모이면 혈관이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죠. 얘는 좀 유한한 크기이기 때문에 자꾸 모이니까 이제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이대로 두면. 얘 큰일 나겠는데? 몸은 또 생각해요. 얘네들 어떡하나. 그런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판단이 되면 자, 내보내게 돼요. 내보내자. 몸 밖으로 이 독소들을 내보내자. 어떻게? 급하게 내보내자. 어떤 형태로? 그게 이제 알레르기, 이제 아토피 같은 거. 이제 우리가 급성 아토피 생기고 급성 알레르기 없었는데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성인 아토피 생기시고 이런 어떤 알레르기들이 막 생기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없던 알러지가 생기고, 난 체질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닙니다. 몸이 급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피부로 터지는 거고,
이제 이게 기관지가 약하시면 이제 기관지로 터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에이 뭐 그냥 약 좀 먹고 받아 먹고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들만 좀 먹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그 신호들을 또 무시했어. 자, 무시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자, 넘어가죠. 자, 이때 4단계. 자, 이때 당당하게 질병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돼요. 자, 염증. 우리 어때요? 그 우리 보통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자, 관절염 아프죠? 아파요. 근데 염증이에요. 그리고 신우염, 장염, 자, 비염. 자, 그래서 또 병원에서 보통 이제 그럼 위염이 저거를 제가 염증. 예,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좀 싱겁게 드시고, 좀 푹 주무시고, 이제 여기 생활 패턴을 좀, 잡아주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몇 개 넘겨요. 그래서 그 염증 치료하는 그 약만 이렇게 먹고 그 내가 가지고 있던 본연의 생활 습관, 먹거리 습관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또 두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 벽에 굉장히 미세한 염증이 생겼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쌓이면서 염증이 커져요. 자, 그게 어떤 상태냐? 이제 궤양. 자, 우리가 위염에서 염증이 커지면 궤양이 되거든요. 이 궤양은요, 염증이 집약된 상태예요. 집약된. 예, 굉장히 독소가, 농도가 짙은 거죠, 그 아이가. 그래서 독소가 집약된 그런 사이, 궤양이 됩니다. 자, 이 궤양,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게 파고들겠죠. 내 몸속을. 그럼 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거 쟤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하네? 자, 이때도 내가 뭔가 질병을 돌려서 건강한 상태로 가려는 노력을 하면 되겠는데, 또 하지 않았어. 그냥 병원에서 주어지는 그냥 염증을 낫는 그 약들,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들만 먹고, 내 생활 습관, 뭐 그런 생활 패턴들, 먹거리 패턴들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몸의 입장에서 이 궤양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내보내도 안 됐고 괜히 염증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커지지 않도록 이 아이를 아주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려요. 딱딱하게 원천봉쇄라고 얘기하죠. 자, 그 상태가 경화입니다. 경화. 우리가 간을 예를 들었을 때 간 경화, 진짜 딱딱하게 굳는 상태, 이거 경화거든요. 자, 몸의 입장에서는 이게 동맥 경화도 경화된다, 굳어요. 이 몸의 입장에서는 염증이 자꾸 다른 쪽에서 자꾸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면역 반응으로 방어 작용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해놓은 나의 반응들. 자, 그런데 이때도 바꾸지 않는 분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그만큼 습관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약만 먹고 그냥 내 생활은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친 세포가 되는 겁니다. 미친 세포. 암이죠. 그래서 이미 뭐 암 1기다, 뭐 2기다, 뭐 이런 분들은요, 이 1단계부터 이 7단계를 쭉 거쳐 오신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이런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넘어간 거지. 그냥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뭐 괜찮겠지. 하지만 내가 뭐 내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은 그런 상태. 자, 나는 과연, 자, 어느 단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서, 어느 단계지? 어느 단계일까? 보통은, 자, 1에서 요리는 7단계까지 가는데, 한 15년, 20년, 누군가는 20년. 그런 오랜 시간의 세월들이 걸려요. 단기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 과정들을 훅 뛰어넘어가지고, 자, 급성으로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급성 유방암. 급성으로 오는 거, 급성 백혈병. 그거 정말 많아요. 그게 굉장히 뭐, 그런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우리 외부 환경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현실도 참 보면 정말 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 점심 문화 어때요? 1시간 점심시간 동안 좀 쉬고 싶어가지고, 진짜 10분 만에 빨리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환경, 그리고 잘못된 음식들. 어.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를 이미 질병을 부여받고 뒷단계에서 앞으로 돌리려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완벽하게 건강해지기도 진짜 힘들고. 그래서 이 앞에 단계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제 독혈증이나 알레르기 반응들, 이런 반응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눈치를 채고 좀 개선했다면 어떨까요?
그럼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살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단계에서 돌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림프구나, 림프 디톡스. 자, 여러분, 림프 어디 있어요? 림프 한번 찝고 가볼까요? 자, 림프. 림프 어디 있게? 그치. 여기 제일 큰 림프 있죠. 자, 우리 잠도 오니까 한번 찝어주세요. 내 림프. 왜냐면 림프는 살살살살 마사지하면 독이 빠지거든요. 자, 우리 일단 귀 뒤에 림프 있죠. 자, 귀 뒤에 쏙 들어간데 여기 많이 만져주시면 얼굴에 V라인 생긴다 하죠. 얼굴 조그매진다고. 자, 여기 뒤에 절마다 있습니다. 절마다 있고. 목 타고 내려가서 여기 쇄골. 쇄골 여기 꼭꼭 쏙 들어간데 여기가 림프죠. 여기 쏙 들어간데 내 쇄골을 찾아라. 자, 쇄골 여기 눌러주면은 여기도 림프 독소 빠지는데 되게 큰 림프 여기 막 팔 들었을 때 여기 안에 여기를 이제 꽉 잡았을 때 아프다. 볼록 튀어나왔다. 좀 까맣다. 이러면 여기 독소 쌓인 거죠. 여기. 자, 여기 절 여기 팔 앞에 여기도 맞아요. 접히는데 여기 절. 그리고 가장 큰 림프가 어디냐면, 자, 몸의 중간에 있는 사타구니, 사타구니입니다. 자, 거기가 이제, 거기도 최고의 이제 하수구예요, 하수구. 그리고 여기 발목 앞에 뭐 무릎도 있고. 자, 뒷판 돌리면 어디 있어요? 뒷판. 아까 전에 이제 목 뒤도 있지만, 여기 뒤도 있지만, 여기 목덜미 있어요, 목덜미. 저거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많이 비만하시거나 하신 분들, 여기 보면 여기가 새까만 분들이 있거든요. 까매요. 까만 거는 독소가 쌓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 허리 뒤춤도 있고, 허리 옆에 라인. 하나 빠졌네, 앞에. 배꼽옆도 림프입니다. 배꼽 옆에. 그래서 여기 독소 쌓이시면 중성지방 뱃살 많이 나요. 뱃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 뒤쪽. 그리고 뒤꿈치, 발 뒤꿈치. 하면 순환이, 림프가 막혀 있다는 거는 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막히면 어때요? 붓고, 코끼리 다리 대고, 잘 접지르고, 족저근막염 같은 거 생기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 그만큼 근데 림프는 독소를 빼는 우리 절절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근데 이 림프가 굉장히 신기한 게, 우리가 혈액 같은 거, 혈관, 우리가 심장, 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액은요, 심장이 한번 펌프질 하면 돌죠. 굉장히 센 압으로 확 돌아서 한선 순환이 돼요. 순환이라는 게 돼요, 순환. 근데 우리 림프는 순환이 될까, 안 될까? 순환을 시키는 그 펌프질을 하는, 이거 처음 시작, 이거 때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엔진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자, 림프는 없습니다. 야, 그럼 림프는 어떻게, 그래, 순환이 돼서 어떻게 독소가 빠지지? 자, 림프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혈관 옆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혈관한테 림프가 딱 붙어 있어서 이 혈액이 쑥 돌면서 일으키는 그 진동에 의해서 얘는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이 림프의 독을 뺀다는 거, 림프 순환을 잘 시켜준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자, 우리가 보통 현대,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우리가 이렇게 팔을 쭉쭉 스트레칭을 하고 우리가 절주말 이렇게 쫙쫙 펴주죠. 그러면 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땀을 흘리는 운동하는 거. 그래서 저희 림프 디톡스 할 때 그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운동하고 땀 빼고 스트레칭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도 여기 조금씩 마사지 해주시고 이 부분 마사지 해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독소가 제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림프는. 그래서 저희가 림프에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일단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우리가 하루에 100%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100%. 자, 우리 이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요? 어디에?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는 몰랐어요. 자, 자,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 대사, 소화, 흡수 하는 이런 얘네는 생명 유지랑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먹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흡수를 시켜야 살아날 거잖아. 살아가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 80%를요, 대부분 여기다가 써요. 특히 소화, 저 부분. 소화시키는데 80%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20%로 이 쓰레기를 이제 배출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소화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식습관, 그리고 과하종. 우리는 보통 옛날에는 못 먹어서 질병이 생겼다면 요즘 현대인 질병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겨요.
영양소는 부족하고 영양소 밸런스는 깨졌는데 칼로리만 높은 그런 음식들, 소화가 되기 어려운 그런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배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소화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버려서 배출을 시키는데 에너지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쓰레기통을 잘 비워줘야 내 몸의 쓰레기, 독소를 잘 배출시켜줘야 내 몸이 또 돌거든요. 잘 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쌓이고 쌓이고 배출 안 되니까 또 쌓이고 그러니까 남아 있으니까 또 쌓이고 것들이 썩고 냄새 나고 더럽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배출 너무 중요하고요. 에너지 부분. 이 에너지 부분을 근데 이거 배출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를 살려주려면 뭐가 중요하냐? 효소가 되게 중요해요. 효소. 그래서 이 효소 자, 우리가 우리 몸의 효소가 뭐예요? 이게 소화효소라고 우리가 보통 소화효소.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대표적인 소화효소 뭔가요? 자, 입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탄수화물을 이렇게 잘라주는 가위죠. 잘라주는 가위. 소화시켜주는 아밀라제가 있고, 자, 그게 위에서는 이제 단백질을 잘라주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소화효소. 그리고 췌장에서 이제 지방을 잘라주는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있죠. 어. 자, 우리 이 소화효소는요. 굉장히 우리는 사람은 평생 쓸 소화효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몸의 소화효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소식하는 사람 오래 산다. 고기 많이 먹는 사람보다 채식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조금 임종을 앞두신 어르신들 보면 이제 누워 계시다가 입을 탁 막아 식음을 전폐해버리세요. 식욕이 뚝 떨어져요. 그게 왜냐면 내 몸에 소화효소가 고갈돼서 그래요. 그래서 평생 소화효소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소화효소를 굉장히 아껴주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 침 함부로 뱉지 말라고. 침이 얼마나 돌이 비싼데. 침 함부로 뱉지 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되게 중요해요. 효소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효소를 아끼는 방법이 있어요. 아끼는. 이거는요, 그냥 림프 디톡스를 떠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되게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거든요. 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소식입니다. 적게 소화효소를 아낄 거예요. 평생새 소화효소를 아낄 건데, 적게 먹으면 당연히 소화효소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대식가들 많이 드시는 분들, 요즘 먹방 진짜 많아요.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걱정돼요. 그래서 보식하면 이제 소화효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열에 익히지 않는 야채와 과일. 여기 빠졌는데 자, 야채보다 고기가 훨씬 더 소화효소를 많이 쓰겠죠. 많이 써요. 이게 익히지 않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자, 불로 지지는 음식을 불로 지져 먹는 이 균들을 원래 죽이려고 불로 지지기 시작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균은 죽였지만 그 안에 화식을 하면서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도 같이 없애버려요. 화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음식을 익혀 드시게 되면 원래 본연의 야채와 과일에는요, 효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소화효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야채를 그냥 드시게 되면 소화효소를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내 소화 요소를 아낄 수가 있겠죠. 아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로 불을 닿아버리면 음식 안에 소화 요소는 없어진다. 요소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화식 기억하세요. 화식을 제외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는 이 소화 요소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아까 전에 대사에 이제 소화효소를 80%를 소화에다 써버리면 대사하는 건 20%. 소화효소 하는데 20%만 쓰면 대사를 하는데 80%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림프 디톡스의 가장 공통적인 후기가 뭐냐면 안 피곤하다예요. 정말 신기하게 너무 안 피곤하다. 나 어제 되게 늦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안 피곤하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또 어떻게 느꼈냐면, 자, 6개월 전이면 저희 둘째가 지금 10개월인데, 6개월 전이면 4개월이에요. 자, 4개월에는 아기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계속 깨요. 새벽에 몇 번을 깨요. 몇 번을. 근데 제가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그 당시에 림프 디톡스를 딱 하고 나서 정말 귀신같이 안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안 피곤했어요. 그리고 제 소비자분 두 분이 본인이 진짜 보통 야근을 하고 나면 다음날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피곤해서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심할 때는 막 오전에 뭔가 반차를 내야 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이 림프 디톡스를 하고 하는 도중에 너무 개운하게 일어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눈이 번쩍 떠지더라면서 아침에. 그게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면 저 림프 디톡스의 전반이 소화 효소를 아껴줌으로써 이 에너지 대사하는 이 대사를 대사하는데 80% 에너지가 가버리니까 안 피곤해요. 훨씬 진짜 정말 개운하고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생체 리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생체 리듬, 생체 리듬. 자, 자, 우리의 하루의 24시간을, 자, 8시간씩 나누시면 됩니다. 8시간씩 나눠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자, 24시간 동안 딱 8시간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8시간만. 먹는 시간은 뭐냐? 낮 12시부터 밤 8시죠. 이때는 먹어도 됩니다. 먹어. 자, 그 다음 8시간은 뭐냐? 밤 8시부터 새벽 4시는요, 모든 대사와 소화와 흡수를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루 동안 이렇게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상처도 나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도 치유해주고, 닦아주고, 피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대사와 소화 흡수가 일어나는 요 시간대가 밤 8시부터 새벽 4시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치료를 했으니까 당연히 쓰레기가 나오겠죠. 이런 피 닦는 손수건도 수건도 나오고, 드레싱 했는 그런 밴드들도 나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쓰레기들은 나머지 8시간,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요, 배출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먹을 수 있는 시간 언제다? 낮 12시부터 밤 8시. 사실 여기서 내가 살도 빼고 싶으면 우리가 보통 저녁 6시까지 끊어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일단 생체 리듬으로 봤을 때는 먹어야 되는 시간에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생과 흡수와 배출을 하는 이 시간에 먹어버리면 얘가 갑자기 배출을 멈추고, 재생을 멈추고, 배출을 멈추고,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려요. 우선순위가 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출이 잘 안 되겠죠? 재생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밤에 야식 먹는 거 엄청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진짜로. 내 몸을 생각했을 때는. 자,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배출하는 시간, 요 시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새벽 4시부터 낮 12시 동안에는 배출이 일어나는 시간이라서, 다른 걸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뭐냐? 특히, 요 시간대에는 자 아침 문화 요 시간대 우리가 아침 문화를 바꾸는 거 이거 거의 림프 디톡스의 완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삼시세끼 습관 아시죠? 자 요즘은 조금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제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간편식으로 그냥 드시는 분이 꽤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어르신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우리 아침에 뭐 먹어요? 밥에 국에라도 밥을 조금이라도 말아가지고 이제 먹어라, 이제 애들 먹여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생체 리듬에서 봤을 때 새벽 4시부터 이제 12시 그 아침 시간에 이런 배출은, 그러니까 이런 소화가 많이 잘 필요한 음식들을 드셔버리면 배출은 멈추고 소화하는데 아예 에너지를 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증후군 아예 굶어요가 아니고 자, 익힌 거를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자, 화식. 불에 지린 익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생밤에는 효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삶아버리면 효소가 없어요. 자, 고구마도 생고구마를 그냥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 효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구마를 쪄버리면 효소가 없어져요. 열을 가해버리면. 그래서 생식을 드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림프 디톡스 때 자, 아침께 나와요. 자, 아침에는 자, 사과 반쪽 그것도 껍질째 드셔야 돼요. 그냥 사과만 드시면 사과를 껍질을 다 정성스럽게 깎아 드시면 탄수화물만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에 소화 효소가 있어요. 효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거.
혹시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요거 반의 반쪽, 4분의 1쪽 정도. 근데 보통 이제 사과 가장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뒤에 조금 더 방법은 자세히 얘기 드릴 거예요. 눈 뜨자마자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먹고 레몬수 먹고 저희는 껍질째 사과를 반쪽 드시는 거. 그리고 다른 과일 같은 경우에는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거면 드시면 돼요. 뭐 배, 뭐 키위도 얇게 껍질째 썰어서 드신다 하시더라고요. 얇게 하면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거 추천드리고 이제 우리가 효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5가지는요. 불에 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4시 동안 난 12시까지 먹어 드실 수 있는 건 이 불이 닿지 않은 생식, 효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가지는 열에 가하지 않은 것들, 효소 덩어리죠. 자, 이 단백질, 100% 식물성 단백질인 이 프로틴에다가 자, 비츠, 자, 과일, 야채, 줄기들의 통곡물로 된 식이섬유입니다. 자, 요 아이, 그리고 이스트비,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자, 콜린이라는 성분, 자, 혈전을 밖으로 빼주는 애야. 우리가 아까 독혈증 기억나시죠? 혈관만 깨끗하게 해줘도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혈관 청소해주는 아이 들어가고요. 이스트비는 대사효소입니다. 대사효소. 소화효소는 아니고 자, 대사를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거든요. 자, 대사효소 들어가고 자, 아미노산까지 요 5가지가 이제 선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효소식입니다. 자, 이 효소식은요, 정말로 림프 디톡스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쭉 아침 식사로 쭉 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림프 디톡스 하고 나서 이 효소식으로 아침을 바꿨거든요. 그전에는 프로틴만 태워 먹다가 요 아이들로 해가지고도 훨씬 제가 위장이 되게 안 좋아서 약해서 굉장히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인데 소화도 되고 대변활동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쭉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끝나도. 그래서 아침 문화만 바꾸셔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자, 그 다음. 자, 이 10일 동안의 림프 디톡스에서 주의하셔야 되죠. 자, 아까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자, 음식을 통해서 소화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가 쓰레기 배출하는데 이제 쓰이도록 우리는 할 거거든요. 이 림프를 통해서, 림프 디톡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소화할 거예요. 최소화. 그래, 왜냐면 여기에는 소화 요소가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루 8잔 이상의 이제 건강한 물 섭취 해주셔야 되고, 자, 운동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소를 뺄 때 땀만 좀 내줘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 림프 디톡스를 하시게 되면 우리 림프가 어디 있다 했어요? 몸 전반에 있어요. 전반에 혈관에 붙어가지고 림프가 몸 전반을 돌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저 병목 현상이라고 독소가 빠진단 말이에요. 빠져요. 자, 만약에 여기로 내가 독소가 막 빠져. 자,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독소가 여기로 몰리겠죠. 빠질 때 이렇게 좁아, 이렇게 몰리는 현상 때문에 여기에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독소가 좀 빠지는 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거나 땀을 좀 내주시는 운동을 하시면 되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세요. 근데 희한하게 한번 해보세요. 희한하게 이 통증들이 돌아다녀요. 여기 아팠다가, 뭐 여기 아팠다가, 뭐 다리가 아팠다가 어떤 분은 뭐 안 좋았던 데가 평소에 좀 많이 사람마다 차이는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두통이 있다가 약간 다리 쪽이 살짝 아파서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뭐 어떤 분은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살처럼 이렇게 이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반응이 좀 세셨겠죠. 그래서 이 통증이 막 돌아다녀요. 희한해요. 근데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 반드시 이 생체 시계를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식 절대 드시면 이거는 원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정말 생체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저희가 다이어트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건강 디톡스 얘기할 때도 이 시간은 항상 똑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림프를 공부하면서 이제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는 비우는 게 먼저입니다. 배출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야식은 절대. 그래서 그래요. 아까 전에 얘기 들었던 자, 요 아이들이 우리 식사 대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사 대용 요 아이들을 이쁘게 이제 갈아가지고 저희가
드실 수 있게 퍼서 드실 수 있게 가볍게 간편하게 숟가락으로 가루로 퍼 드실 수 있게 물에 태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갈아서 할 거예요. 선시. 근데 이거 진짜 전 진짜 강추드려요. 저 계속 갈아 먹거든요. 너무 속이 편해서 저처럼 위가 약하신 분, 소화가 안 되신 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이거 식사 이걸로 바꾸시면. 자, 그래서 아침 문화 바꾸시는 거. 자, 그리고 이 딥톡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이유도 이 미국 제품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자, 뉴트리라이트. 사실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디톡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저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그 소개해 주신 분한테 이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디톡스 되게 많죠. 저도 주변에서 많이들 다른 디톡스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진짜 그 디톡스 약 디톡스를 뭐 했다가 진짜 몸이 그 좀 안 간이 좀 안 좋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한 3년 정도 먹었는데 진짜 얘가 다시 요요가 왔고 뭐가 안 좋고 뭐 되게 속이 쓰리고 막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디톡스는 사실 다이어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독소라는 놈이 지방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독소가 빠지게 되면 사실 미운 살이 빠져요. 뭐 이런 살, 뭐 여기 옆구리살, 여기 밑대살, 뭐 옆구리살, 뭐 이런 것들이 막 빠지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라인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이어트를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을 자연스럽게 진짜 건강한 상태에서 살을 빼거나 이게 독소를 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파이토케미컬. 그 식물 영양소가 정말 필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들어간 영양제로 하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뉴트라이트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영양제 때문에 아미 사업을 알게 됐고, 저희 아이한테 먹이면서, 그리고 저는 초반에 이제 첫째 낳고 몸이 되게 안 좋았을 때 디톡스를 하면서 이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때 정말 병원 가도 나오지 않았던, 근데 나는 증상이 자꾸 나타나. 희한하게 헛구역질을 계속하는. 위도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런. 난 너무 힘든데. 병원은 괜찮다 하고 아무렇지 않다 하니까 그때 그냥 속는셈 치고 디톡스 한번 해봤다가 요건 아니었지만 정말 4일 만에 속이 괜찮아지는 걸 보고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영양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뉴트리라이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되게 기준이 너무 그러니까 낮아서 그러니까 들어있는 함량 기준이 낮아서 미국은 더 훨씬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게 효과가 없다기보다 미국게 훨씬 효과가 세기 때문에 림프의 독소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림프의 독소를 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아이들이 들어가요. 자, 아까 그 대사효소 있죠. 그 대사효소 이스트비가 있었어요. 이스트비. 그리고 우리는 이 림프 디톡스의 핵심은 소화효소를 아끼는 건데, 자, 소화효소는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제품 중에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자, 이 아이를 식전에,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2알씩 꼭꼭 드실 거예요. 먼저 소화효소를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내 소화효소를 아껴주겠죠. 그래서 이 소화효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자, 연장B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수용성 비타민, 자, 수용성 비타민은요, 자, 물에 녹아요. 자, 우리 몸에 수용성 비타민들은 보통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고용량으로 알약을 먹든 주사로 막 비타민 C를 엄청 많이 때려서 맞든 그 아이는 한 4시간, 5시간 만에 싹 그냥 몸으로 그냥 몸 청소하고 나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내 몸에 그 혈관 안에 혈액 속에 상주하는 시간이 4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비타민 C, 예, 항산화에 굉장히 뛰어난 이 아이, 그리고 비타민 B, 그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우리 단백질 찌꺼기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각종 질병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찌꺼기를 이 아이가 굉장히 잘 분해해 주거든요. 찌꺼기를. 그래서 근데 이게 듀얼빈을 이 아이 두 아이는요. 4시간 다시 8시간 만에 빠지는 게 아니고 2시간, 14시간을 연장이에요. 14시간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혈액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항산화 작용, 찌꺼기를 빼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주문해서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왜냐면 이 배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주문이 들어가야 되고 준비를 받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그러니까 간 기능을 올려주는 거죠. 간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청소도 해주는 이제 코큐텐. 이거는 한국 뉴트리라이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 그리고 모든 건강의 기본은 뭐예요? 장이죠, 장. 장. 장이 좋아야 영양제 흡수도 잘 되고 배출도 잘 되고 순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방식은요. 자,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죠. 소화 효소를 따로 두 알을 섭취를 하게 될 거고 요런 식으로 소포장돼서 다 드릴 거예요. 요렇게 드리게 될 거예요. 그거를 진행하시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디톡스, 이 림프 디톡스는요. 정말 수많은 그냥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디톡스예요. 이미 검증된 디톡스. 물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디톡스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저도 뭐냐면 저 그 통증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뭔가 좀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아픈데 근데 희한하게 그 통증이 있고 나면 그 부분에 살이 빠져요. 자, 이분 여기 이제 요 뒷목 있잖아요. 뒷목살 진짜 안 빠지거든요. 뒷목살.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받았던 그 후기는 뭐냐면 아무리 무슨 다이어트라고 뭘 해도 안 빠지던 데가 빠진다 얘기해. 그래서 여기 뒷목 나 진짜 자기 여기 볼록하게 해서 진짜 안 빠졌대. 여기가 그렇게 안 빠졌는데 여기가 한 달은 뜨끈뜨끈하게 엄청 뜨겁고 아프다가 디톡스 진행할 때 여기 살이 빠졌다고 그 다음 날에. 그러면서 통증이 싹 없어지더래. 저 그리고 우리 옆구리살. 자기는 암만 해도 이 옆구리 여기 엉덩이 연결되는 이 여기 살이 안 빠져가지고 바지를 못 입었는데 내가 지금 청바지가 다 들어간다면서 그 전에 입었던. 그러니까 65세 이제 70세 가까우신 그런 분들도 그게 되게 호기가 되게 놀라웠어요. 내가 안 빠지던 살이 이제 빠지더라. 뭘 해도 안 빠지던 게 빠지더라. 이런 것들 되게 많고요. 자, 명현반응 뭐 센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되게 다양하지만 일단 정말 기본적으로 다들 몸이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몸이 가볍고 눈이 맑아지고 눈이 뜨였다면서 막 내가 갑자기 독수리 된 것 같아. 눈이 갑자기 맑아져서 이게 뽕 이렇게 진짜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느낌도 있고 아침에 눈 뜨기 쉽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거는 거의 공통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단체방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반드시 공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회차, 2회차, 3회차 요렇게 해서 함께 이 증상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면 정말 이거 10일 있잖아요. 어, 길 것 같죠? 이거 되게 금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2주 디톡스도 있고 3주 디톡스도 있고 한데 사실 이 10일은 조금 하다가 좀 힘든데 하다가 벌써 끝났어? 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했을 때.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쭉 질병의 7단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기 되게 아플 것 같은 거야.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림프 디톡스를 받아놓고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걸 쳐다만 보고 이거를 언제 하지를 막 고민하시다가 그러신 분들이 정말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도 첫째 날까지는 아닌데 한 첫째 날 저녁부터 보통의 대부분은 약간 증상이 약간 두통이 조금씩 시작이 되시거나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둘째 날은 좀 누워 있는 수 있는 때 하라고. 그러니까 쉬실 수 있는 때 좀 누워라도 있을 수 있는 그때 날짜를 잡으셔서 하라. 이제 보통은 그게 이제 토요일 정도 그래도 금토일 요렇게 되면 그래도 내가 이제 쉬니까 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체로 들어가는 날짜도 그 설 끝나고 이제 일단 토요일로 잡아놨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시작 일자는 다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그 패턴에 맞추셔가지고 한 둘째 날, 셋째 날 정도는 내가 좀 많이 걱정된다 싶으시면 좀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두셋째 날로 잡으시면 그래도 별 무리 없이 이제 지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런 막 증상들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진짜 운동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땀을 내시면 반신욕 괜찮아요. 땀을 내시는 땀을 나면 독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땀 나는 운동 하시는 것도 함께 이제 추천드려요. 네, 저희가 이거를 자, 요렇게 아까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미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저희 남미 제품에 포인트들이 다 있죠. 한국 그 제품에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거는 저희가 별도로 주문을 해서 현금 결제로 따로 사야 됩니다.
이제 받아야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약간 환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송료도 그렇고 이제 환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 그리고 나머지 요 제품에서 미리 주문하시면은 그래야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시간에 그리고 한국 제품 코큐텐 이제 유산균 그리고 나머지 아침 식사 대용하는 요 아이들. 아, 이제 멋지다. 요렇게 보이는데 10일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10일 정도 드시고 나면 요 아이는 저 프로틴 큰 거 한 통에 다 가득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거의 이제 먹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요거를 한 달 정도 드세요. 한 못해도 20일 넘게.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쭉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림프 디톡스 했어. 한 10일 했어. 그럼 나 끝. 나 다 했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 몸을 비웠어요. 자, 청소라는 걸 했죠. 깨끗하게 청소를 싹 했단 말이야. 바로 더러운 거 넣으실 거예요. 나 바로 막 술 막 때려놓고 막, 나 이제 비웠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막 나쁜 거 드실 거예요. 아니죠. 너무 아까워요. 그거 내 몸 청소해놨는데 너무너무 아까워. 그거 오래, 이렇게 최대한 오래 유지하시면 진짜 좋아요. 예, 저희가 보통 보식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식 기간. 자, 그 기간을 길게 두면 둘수록 훨씬 나한테는 더 좋겠죠. 진짜 근데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지면 요거 유지하고 싶거든요. 아, 이게 내 진짜 좋은 상태구나라고 인지가 딱 되면서 이 피로감도 없고 날아갈 것 같은 이 기분을 되게 오래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식은 이제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온 가족이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아이한테도 저는 아침에 한 스쿱씩 줘요. 네, 저희가 아이 이제 그 키 성장하는 그거랑 요거 하나 더 태워서 저는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방법은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 이제 다시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루틴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 입안을 헹구고, 이제 헹구고 물로 헹구고, 저희는 이제 레몬수도 추천드리거든요. 저 레몬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 먹는 그 레몬수 진짜 좋아요. 그게 공복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내 혈관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먹고, 자, 효소 아까 전에 그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효소 두 알을 먼저 먹어요. 먼저 드시고 나서 우리 그 선식 있죠. 태운 그 아침 데운 선식을 두 스쿱 듬뿍듬뿍 해서 이제 사과 반쪽이랑 이제 드시죠. 그리고 여기 봉다리 했다. 지켜주게 하루 세 번, 그 영양제가 하루 세 번이거든요. 유산균 세 개씩 해가, 세 개, 이제 알약 그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그 소포장된 그 아이는 세 번 꼬박꼬박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그 하루 한 포를 또 드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점심이 됐어요. 자, 점심이 돼서 난 12시 이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자, 점심 식사 하시기 전에 반드시 소화효소 두 알을 먼저 이제 드세요. 그리고 나서 자 현미밥입니다. 자 이때 밥은 식사는 기억하실 게 금기식품이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는 뺄 거예요. 뺄 거예요. 자 그러면 먹을 게 현미 잡곡에 야채 반찬밖에 없어요. 야채 위주의 슴슴한 간을 한 야채 반찬. 생각보다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먹는 거는 조금 더, 뭐 버섯볶음도 있고, 뭐 각종 야채 있잖아요. 나물 비빔밥이 제일 사실 좋긴 하더라고요. 쉬워요. 그리고 나서 드시고 나면 이제 나머지 알약을 또 낮에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오후 간식이 있어요. 저희가 4시 반에서 5시쯤에 그 아침에 드셨던 선식 있죠? 그거를 두 스쿱 듬뿍 그것만 드시는 거예요. 자, 이 아이를 먹는 이유는 저희가 너무 이거를 그 저녁까지 가버리면 허기가 져요. 자, 허기짐은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허기가 져버리면은 이 식단 조절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 포장 하나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쉐이커 통에 이거 두 스쿱 다 넣어서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물만 넣어가지고 쉐이크에서 한 5시쯤에 그냥 호로록 마시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배가 조금 봉봉하게 부르거든요. 그 포만감이 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저녁에, 어, 8시 이전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예쁘게 빼면, 살도 빠지면 더 좋잖아요. 자, 7시를 추천합니다. 8시까지 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7시쯤에 이제 저녁을 먹는데, 요거는 생야채 드시면 돼요. 생야채. 자, 생야채. 그래, 아니면 샐러드. 그 야채 샐러드 드시거나, 저는 당근, 오이, 저거 뭐냐, 파프리카. 이거 껍질째 잘라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잘라서, 그냥 봉지에 이만큼 넣어서 그냥 씹어 먹었어요. 차 안에서도 씹어 먹고, 그냥, 그렇게, 별도로. 되게 쉽더 생각보다 배 진짜 안 고파요.
정말 배가 안 고프고 되게 신기했어요. 속도 더 편하고. 저는 위가 약한 사람이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자, 요때도 소화효소 먼저 두 알 먹고 요 생야채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디톡스는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더 자세한 진행은요. 나중에 이제 시작하실 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림프 디톡스 정말 한 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사실 저는 되게 많은 디톡스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고, 이제 림프 자체의 원리가 그냥 하수구 청소잖아요. 내 몸의 물탱크를 싹 청소해주는, 전체를 청소해주는 애이거든요. 자, 그 아이를 먼저 하고 나서, 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하면, 그거에 연이어서 조금 이제 보식 기간 하시다가 다른 디톡스 추가로 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좀 많이 진짜 뚱뚱하시거나 많이 아프신 분들은 저 그렇게 연속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냥 바로 다이어트를 들어가거나 바로 그냥 이제 디톡스를 하는 거, 본 디톡스를 하는 것보다 이거 림프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전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면 하게 되니까 자꾸 말하게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림프 디톡스 우리가 네, 잘 숙지하셔가지고 많이 많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림프 디톡스의 A부터 Z까지 이야기해 주신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양지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어떤 게 림프 디톡스고 어떤 효과가 있고 있는지 다들 느끼셨나요? 네. 혹시 아까 질병의 7단계 중에 나는 질병의 몇 단계인지 이 열흘의 마법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열흘 후에 앞으로 몇 단계 전진할 수 있는지, 질병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번에 아까 이양지 리더님 얘기해 주셨죠? 이번에 림프 디톡스가 시즌 뭐라고요? 2다. 시즌 2가 있다라는 건 시즌 1이 대박 쳤기 때문입니다. 시즌 1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디톡스를 많이 해봤는데 이 디톡스만큼 요요가 없는 디톡스는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고프지 않았어요.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커피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열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독소가 뭉친 곳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혹시 여기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시즌 1에서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지금 제가 약간 턱선, 저 보시는 분들 턱선 많이 빠졌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보신 분이 저한테 그 뭐지? 보톡스 맞았냐고 저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1 시즌 1에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음에 불구하고 여기에 아까 얘기해 주셨죠. 여기에 림프 있다고. 제가 3일 차에 턱이 엄청 아팠어요. 네. 양쪽 턱이 말을 심하게 한 것처럼 얼얼하고 여기가 계속 아파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할 정도로 여기 턱이 진짜 아팠는데 반나절 후에 여기 살이 쏙 빠졌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좋아합니다. 림프 디톡스. 그거랑 저는 이제 부유방 쪽에 빠져서 팔살은 안 빠졌었는데 부유방 이쪽 딱 림프 여기가 빠져가지고 팔이 빠진 듯한 느낌의 저의 사례입니다. 저의 사례. 그래서 저도 정말 쓰레기통을 진짜 비워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좋았던 사례 경험이 있고 여기 시즌 1에 하셨던 분들 중에 나 이 사례 진짜 좋은데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계시면 제가 두 분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알기로 이분이 정말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우선 손을 드셨어요, 먼저. 네, 박명선 리더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명선입니다. 저 림프 디톡스 시즌 1 할 때, 하기 전에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입에 달고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된다. 나는 운동이 부족하다. 운동만 하면 될 것 같다. 그거를 한 1년 정도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몸이 이제 점점 무거워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도 있는데, 특히 저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목이 한 번씩은 이렇게 정말 땡강, 이게 부러질 것 같은 통증. 그래서 앉아있으면 그냥 못 있고, 늘 스트레칭 뒤로 해야 되고, 늘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장소든 앉아있으면 늘 힘들고, 그리고 림프 디톡스를
하기 하- 시즌 1 할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누우면 가장 편해요, 여기가. 근데 누워도 아프니까 베개를 막 비싼 베개, 이 베개 저 베개로 다 해도 너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여기가 너무 무겁고 진짜 뭔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체력도 조금 빨리 바닥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림프 디톡스를 이제 10일 동안 제가 하면서 10일 끝나고 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살을 빼야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가 좋아졌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보니까 지치지 않는 체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주변의 분들이, 왜 이렇게 체력이 좋냐고, 이제 제 스케줄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냐고 다들 너무 놀라시면서 제가 생각해도 1도 안 피곤한 거예요. 운동이란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의 림프 디톡스가 되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불편했던 그 통증이 말끔하게 나오니까 림프 디톡스에 이게 사라졌다는 것도 모르는 채 너무 가볍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 나 이거 완전 심했는데 이 통증이 제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5개월 이제 올 2월 달 6개월 차가 되어 가니까 이제 지난달부터 약간 또 이렇게 아파오니까 계속 림프 디톡스 언제 할 수 있냐고. 이거 미국 뉴트리라이트에 주문을 해야 되니까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디톡스도 2주 저는 2주 디톡스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2주 디톡스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림프 디톡스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쉬워요. 10일 동안 하기가 너무 쉽고 2주 디톡스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누군가에게 할 때도 좀 다짐을 받아내고 결단을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림프 디톡스는 그냥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결단 절대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림프 디톡스를 생각했을 때 너무 쉽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조금만 더 추가하면 2명이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거 갈아 놓은 게 2통하고 조금 더 나오잖아요. 근데 림프 디톡스 하면 1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뉴트리라이트 미국 제품하고 조금만 더 구매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2명이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2번을 해도 되고 아니면 2사람이 해도 되고 그래서 쉽고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고 최소 비용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림프 디톡스였어요. 그래서 림프 디톡스를 정말 진짜 디톡스 중에 최고의 디톡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우. 그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진짜 림프 디톡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게 제가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례 공유해 주신 박명선 리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제가 아까 네. 제가 그 하신 분 중에 또 이분의 사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하름 리더님 혹시 사례 공유 가능하신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아름입니다. 저도 이제 리프 디톡스 시즌 1 때, 같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전에 7월 달에 그 2주 디톡스, 장 디톡스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 보시까지 해서 3주를 하고, 그때도 근데 저는 원하는 결과를 그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고, 지방만 그때 3kg 이상 정도 뺐었어서 되게 만족하는 결과를 이제 얻고, 근데 림프 디톡스 그때 이제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10일이라서 좀 짧기도 하고 금액도 그 전에 거보다 괜찮았고 이래서 했었는데 저도 아까 그 명선 리더님 말씀하셨지만 림프 디톡스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진짜 좋아하는 건데 저는 일단 제일 큰 거는 그 전에 뭐 다른 분들 공통적으로 뭐 안 피곤하고 그리고 눈이 맑고 이런 거 저 진짜 다 느꼈었고 안 피곤한 거는 그 평창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다 너무 눈으로 확인한 효과라고 생각해요. 밤을 새는데 진짜 하나 그렇게 안 피곤한 게 제가 대학생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좋았지만 저는 진짜 왜냐면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그 평창 아니, 그러니까 9월쯤에 그 림프 디톡스가 9월 초에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생리통이 없어요. 내가 원래 그 학생 때는 생리통이 없긴 했는데 그 직장을 다니는 24살쯤부터 이제 생리통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이 생리통이 이제 심해서 보통 약을 하나 정도 먹는, 진통제를 하나 정도 먹는 정도의 통증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10년이 넘어가게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뭐 일상생활은 가능하니까, 그리고 주위에 저보다 뭐 더 심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저는 제가 그게 뭐 그렇게 뭐 불편하다던가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나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았는데, 유니톡스 딱 끝나고 최근 생리도 그랬지만 이게 하기 전이랑 시작하고 나서도 통증이 없으니까 이 시작을 화장실 가서 아는 거예요. 보통은 이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 아, 이제 하겠네 하는데 준비를 못할 정도로 아무 증상이 없어서 처음에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감각을 느꼈던 게 이제 너무 어릴 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게 아, 뭐 대사가 좋아지고 왜냐면 원리를 들었으니까 아, 뭐 이제 막 림프 디톡스 끝나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달도 똑같이 없는 거예요. 어, 몸이 진짜 좋아진 건가? 근데 세 번째 달에 딱 없는 걸 보고 저는 약간 아, 이 림프 디톡스는 진짜 몸이 좋아진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제 몸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어쨌든 그 정도 우리가 만약에 어디 팔이 그 정도로 생리통 정도로 아프다 그러려면 팔을 진짜 어디 근육이 파열되거나 비틀어야 그 정도의 통증이 있을 것 같은 그거를 자궁이 그 매달 그렇게 아파하는 거를 내가 그냥 방치를 했는 게 아닌가. 그 실제로 왜냐면 지금은 아무 약을 안 먹지만 통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사실은 이게 이럴 수 있는 몸인데 이게 정상이 몸인데 이런 생각을 너무 그때 했었어서 그리고 저는 지금 또 그래도 2세 준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까 진짜 림프 디톡스가 너무 좀 소중한 기회였고 진짜 내 몸을 좀 챙길 수 있는 진짜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근데 아까 그 PPT에 그 1년에 이제 두세 번으로 뭐 내 몸을 이제 깨끗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첫 번째 딸이랑 요 번째 딸이랑 또 조금 달라요. 제가 왜냐면 6개월 내내 건강한 생활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또 막 저 또 막 빵도 먹고 커피도 자주 먹고 하니까 그냥 미묘하게 조금씩 근데 약을 먹을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 이제 미묘하게 조금씩 배가 아리한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림프 디톡스 이제 이게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줘야겠다. 내가 이런 빵이랑 커피랑 술을 먹을 거면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생리통이 아예 없어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진짜 너무너무 그래서 제 주위에도 막 생리통 저보다 심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추천해주고 싶고 저도 일단 제 몸을 위해서라도 림프디토스는 진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 너무 기대돼. 요번에도. 네, 피부, 이거 진짜 제가 아직도 저 때 피부가 너무 좋아. 그 속광이 난다는 게 뭔지를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저 때 좋았던 걸 지금은 그 컨디션이 아니니까 저게 자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시절의 내 피부가. 그래서 모두 같이 하셔서 또 좋은 피부를 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진짜 림프 디톡스 하시고 효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10일이 정말 순삭처럼 지나가는 그리고 몸에 다이나믹한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2024년을 내 몸에 한번 투자해보겠네라고 생각하시거나 다이어트나 아니면 건강 아까 이하름 위원님 같은 경우 6개월에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하름 리더님이 디저트의 진심입니다. 밀가루를 진짜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단 거, 디저트 좋아하니까 나도 약간 디저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6개월마다 내 몸에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하고 효소는 아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왜 아껴야 되는지는 오늘 강의에서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설날 연휴가 끝난 토요일입니다. 2월 17일 날 스타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2월 17일 날 함께 하시면 더 효과가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미국 제품이 있어서 2주 정도 걸립니다. 배송을 받는 데까지. 그래서 상위 PT 분에게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성함 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방 저희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 이렇게 붙여쓰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 시즌2, 림프 디톡스 시즌2의 단톡방을 모아서 같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희 PT님에게 나 하고 싶다라고 의사표명 하셔서 2주 전이니까 주문 지금 하셔야 17일 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상희 PT 분들은 그거 받으셔서 네, 그 전국방 카톡방에 성함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특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모두 림프 디톡스 다시 한번 오늘 들으셨잖아요. 내 몸에 한번 쓰레기통, 하수구 비우고 다시 건강한 또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림프 디톡스 방에서 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굿밤 하세요.